드디어 제가 적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죠? 제 채널에서는 제가 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적 그리스도 얘기를 심심찮게 예전부터 간혹 종종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축통합 패권기가 마스터 플랜이 더 진행되면서 전 세계가 극단적인 2차 대전 직전처럼 사람들의 이념과 진영 논리가 선동되면서 극우든 극좌든 다시 극우 국자가 그 나라에서 세력이 커지고 최대 30%까지 20에서 30%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중도 보수나 중도 좌파를 끌어들여서 연정 형태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는 때가 왔던 게 1차 대전, 2차 대전 전에 그래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죠. 사람들의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그렇게 선동이 되고 사람들이 그때까지 쌓여있던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먹고 살기 힘든 것과 경기 침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남 탓을 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 탓을 하게 되고 유대인 탓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자기들이 그 나라의 본토 세력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것이 이제 정치 논리와 그 다음에 선민주의 우리 게르만 민족이 선택받았는데 왜 저런 이등 민족 유색인종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저렇게 판치나 선민의식에 근거한 파시즘 국가들이 나오고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큰 세계의 흐름을 몇 년 전부터 정확히 봐오고 그리고 날 때부터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세뇌받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인으로서 그 모든 현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무조건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라 나 일론 머스크 좋아 나 트럼프 좋아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이 짓은 가만히 보니까 좋다고 쉴드 쳐주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모두 그냥 몽땅 잘못됐어. 그게 아니죠. 왜 그런 흑백 논리로 봅니까?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무지갯빛으로 보고 회색으로 보고 회색에도 내가 볼 때 이 회색은 검은색인데 저 나라에서 볼 때는 흰색으로 볼 수 있는 회색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목적을 거기서 확대 재생산되는 언론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깊이 빠져서 선동당해서 홍위병처럼 움직이게 된다.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히틀러가 다 못된 놈 나쁜 놈 전 세계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있는 그대로 보지만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해줬고 그 당시에 독일에서 유대인들과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침묵했다. 저놈들은 저럴 만해.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저런 대우를 받지 하고 침묵했다는 게 더 무서운 사실이다. 그런데 인류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다. 다시는 앞으로 이러지 마자 하고 박물관도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고 그죠? 그래 놓고 나서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우경화 바람으로 가면서 이민족들 때문이야. 우리 백인들이 잘 살던 유색인종이나 뭐 이런 거 다 왜 이민자들은 무조건 다 추방해야 돼.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저놈들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한쪽에서 몇 년째 민간인과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생지옥에서 살고 있는데도 그러게 누가 테러리스트를 도우래? 니네가 자업자득이야. 니넨 죽어도 마땅해 하고 관심을 안 가지고 예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나 소수인종이 학살당해도 전 세계가 침묵했을 때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자각한 인류가 너무 적다. 그때
그 사회에서 밀어주고 선동하는 언론에 그대로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슴에서 판단 내리고 자기가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이 하는 대로 그렇구나. 거기 가서 그 얘기만 듣고 흘러가더라.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 인류의 가치 판단,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대의 명분, 공정 가치,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가지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 이거죠. 그냥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똑똑한 박사님이 알려주세요. 뉴스에서 뭐라고 하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나 보고 그대로 그거를 외워가지고 어디 가서 달달달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또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거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래는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저기 뭐 성경에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종교에 반하는 세력들, 그 모두를 우리 한자로 적군이다 할 때 그 적자 붙여가지고 빨간색이 아니고요. 적군이다, 아군이다 할 때 그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냥 적 그리스도 하면 저같이 그쪽 종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요런 개념이죠.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 어디 잘 모르지만 요한묵시록이란 게 있다고 하죠. 요한묵시록에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뭐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종말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하느님이 그 재림하시는 뭐 그런 세상에서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듯이 요한묵시록 13장에 두 번째 짐승으로 나오면서 거기서 통칭 거짓 예언자를 칭할 때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보통 영화 같은데도 뭐 오맨이나 666이나 뭐 그런 공포영화 시리즈 그런 데도 나오는 적 그리스도가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묵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또 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린 양이 짐승에게 온 땅과 온 주민들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면서 치명상에 나온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뭐 둘째 짐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였다. 지금 이거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뭐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했다.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해석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요한묵시록에 나타난 이 두 번째 짐승은 하늘에 불이 흐르게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네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척하여, 즉 부활하는 것처럼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멀쩡하게 나온 모습을 보인 후 첫 번째 짐승에게 큰 권세를 받은 후에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어지럽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숫자가 666 해갖고 이거 음모론에 되게 많이 나오죠. 바코드 뭐 666 받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현대적인 해석을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결국 여기 주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정치 군사적 독재자일 거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하느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사기를 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세계를 구해줄 구세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제가 예전부터 그런 힘든 시기가 오면, 어려운 시기가 저는 이제 금년부터 본격화됐다고 생각하고 작년 말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주군이고 누가 죽여야 되나 사방에서 정치나 뭐 이념 이걸로 종교에서도 앞으로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라. 우리가 모시는 신이 맞다. 세상에 이렇게 막 어디서 막 힘들어지고 전쟁 나고 어디서 막 경제 무너지고 하는 거 봐라.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한 종교에 나온 거다. 내가 믿는 남묘 호랭교든 하느님이든 잉카 태양신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지금 나오는 정치인이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맞다. 내 말 들어라. 저 하늘에 퍼지는 제트기
제트기 저 연기도 저거 다 독가스다 저거 저거 막 백신도 맞지 마라 막 온갖 음모론이 더 많아질 거고요. 예, 다 거짓 선지자 사방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고 모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경제인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맞나 아니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들 살펴봅시다. 종종 얘기를 했었죠. 오늘 그런데 드디어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저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죠?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바이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많이 하면서 어쩌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작년에도 너는 트럼프를 너무 좋게 보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시는데 아니죠. 쭉 보셨으면 작년에 트럼프 열전을 위인전을 거의 쓰다시피 했습니다. 제 영상들 보시면 트럼프의 나고 자랐을 때부터 트럼프의 뭐 어프런티스인가 그 영화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한테 그 영향을 준 그 변호사부터 해갖고 성장 과정까지 해갖고 제가 블로그에 글이랑 영상까지 미리 다 만들어갖고 작년에 쭉 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일기 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극우하고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나.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년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럼프가 아니다. 일찌감치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일기 때 같은 사업가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제가 이런 성경이나 이런 거 예언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갖다 끼워 맞추길 좋아하잖아요. 굳이 끼워 맞춘다면 저는 트럼프가 사실 지금의 적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전부터 이렇게 인물 탐구를 오래전부터 아주 기깔나게 해왔던 거고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저는 보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척하면서 부활한다.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멀쩡하게 나온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일기 때 그 수많은 실정과 부정부패 때문에 국가 기밀 문서도 유출하고 의회 난동 그것도 하고 뭐 가벼운 것부터 뭐 성폭력부터 해가지고 뭐 그 수많은 부정부패 자기들 뭐 가족들이 이권사 국가 정책 가지고 한 것 때문에 법원에 70몇 개인가 지금 법이 계류가 돼 있어요. 그 소송이. 그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재단도 다 날라가고, 그 재판 그 환수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은 그 법이 잘못이 드러나면 그 정권에 있으면서 그때 해먹은 모든 이익 완벽하게 다 환수를 하고 거기다가 벌금까지 더 내야 됩니다. 뒷심죄로.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선거에 재선이 안 됐으면 이미 정치인들은 트럼프 때 멋모르고 트럼프 일기 때 신임 정치인을 대통령이 앉혀놨더니 파벌도 없는 애를 이건 뭔 정치를 자기 그 부동산 사업하듯이 미국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민주당도 그러고 공화당의 신복들도 부통령도 그러고 전부 다 학을 띄면서 다 막 트럼프 욕하는 책을 쓰면서 다 떨어져 나갔죠. 살다 이런 놈 처음 본다 하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모든 자기를 응원하고 대통령이라고 밀어주던 정치인 친구들 자기 식구들도 다 자기를 일기 끝날 때 배반하고 국민들도 우리나라 촛불 탄핵처럼 해갖고 끌고 내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걸린 수많은 법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재단이고 뭐고 이것도 다 날라갔고 알거지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정계에서는 트럼프는 절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표현을 썼잖아요. 관뚜껑에 못까지 박았는데 관뚜껑을 박차고 죽었던 트럼프가 부활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이다가 멀쩡하게 나온 모습을 보인다. 첫 번째 짐승에게서 큰 권세를 받는다.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재미로 들어주죠. 재미로. 비슷하지 않아요? 첫 번째 짐승이 어떤 놈이겠습니까? 바이든이죠. 그죠? 어쨌든 미국에서
죽은 정치 생명 끝났다 했던 사람이 화려하게 부활해요. 그리고 모두가 그를 버렸을 때 그를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늘이 내어져 갖고 미국의 새로운 미국판 신제국주의 마가 그거 제국을 만드는 미국 구구파 이론에서는 일기 때부터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말한 그때 피터 나바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기 때. 피터 나바로 그 극우 인사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모두가 자기를 배신하는데 피터 나바로는 끝까지 이거 하느님이 내준 사람이야. 천공이나 건진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광렬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내준 사람이야. 트럼프가 극우 사람들을 다 몰아다가 트럼프를 응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끝까지 트럼프 옆에서 배반 안 하고 내가 차라리 감옥 갔다 오겠어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애가 일기 때 그 고문이었던 피터 나바로예요. 그래서 지금 피터 나바로를 옆에다 앉히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 극우 인사들까지 끝까지 딥스테이트 음모론과 미국의 새로운 천년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하고 연결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광훈의 제일사랑교회하고 극우 유튜버들이 천공 건진법사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식의 어떤 민족 종교가 섞여가고 기독교하고 짬뽕 돼가지고 하늘이 내어준 사람이다.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든 4년 더 연임을 하든 독재를 하든 그래야만 중국 북한에서 나온 딥스테이트 빨갱이를 다 잡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도 인정해 주는 거다. 민주고 자시고 간에 그게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똑같이 원래 그게 나온 이론이 미국에서 극우에서 나온 이론이고 그게 우리나라로 흡수돼 이제 전파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뭡니까? 예. 두 번째 짐승은 정치 군사적 독재자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하느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고 숭배한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의 지도자의 정치인이면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완전히 정계에서 생명이 끝난 것 같다가 화려하게 다시 부활했죠. 그리고 가장 큰 종교단체들이 그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적그리스도의 조건, 요한 묵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를 설명한 조건에 지금 지구별에서 이보다 더 딱 들어맞는 사람 누가 있나요?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 맞다, 하늘이 내어준 사람이다 하고 지금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트럼프 맞죠? 딱 들어맞아요, 지금. 그런데 물론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우연으로 그렇게 된 거죠. 요한묵시록이 진짜 뭐가 맞는지 이게 이런 의미인지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저는. 666이고 자시고 그런 건 모르겠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이 시점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하는 시점이고 지금부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어지러워지는 시점이고 지난 3년 동안 시작돼가지고 지금 보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요. 바야흐로 트럼프 2기 정권은 물론 이제 아직도 많이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세뇌가 잘 됐기 때문에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극우든 극우가 아니든 딥스테이트에서 그 주장하는 것들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그 예전에 저 젊었을 때 일본에서 혈액형 O형이냐 B형이냐 A형이냐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20년 동안 아주 그냥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믿어요. 하지만 아무런 혈액형 P의 그런 그 RH 그 혈액형 ABO 혈액형하고 어떤 근거로 그게 지금 있냐라는 거는 일본에서도 그 재미로 어떤 교수인가 학장가가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도 논문 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학문으로 인정도 못 받은 게 우리나라에 그냥 재밌는 책, 그 당시 일본에서 뭐 나오면 이렇게 책으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 재밌게 민중서관 홍지서림 그런 데다 이렇게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그때 90년대. 그거 보고 전국이 유행을 타가지고
전 국민이 철저하게 그걸 믿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 박사님도. 그러나 그 이론은 어디서 나온 거냐? 미국 극우파에서 나온, 미국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얘기였다. 요새는 이제 이번 주하고 저번 주 사이에 점점 2월 후반기에 들어서 트럼프가 보이는 모습이 아무래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알던 트럼프는 좀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저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이 서서히 이제 보이죠. 하나둘. 그래서 조금씩 눈 뜨겠지만 아무튼 아직도 누군가는 부정할지 몰라도 지금 확실히 새로운 파쇼 독재국가의 모습을 미국이 확실히 띄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미국 극우파의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이것은 원래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다시 한번 아니라 미국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듭시다 하면서 Make America Great란 말을 썼어요. 링컨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런데 그 Make America Great 뒤에다가 Again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마가파의 어떤 그 이름이 된 건데 이 미국 극우의 마가파가 얘기한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링컨 대통령이 당시에 얘기했던 Make America Great하고는 철자 하나 차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뭐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철저한 선민의식. 하느님이 예전에 하느님의 아들로 성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다시 하늘에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느님의 자식을 다시 또 한 명 보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해요. 이제는. 그게 천년제국이고요. 비슷한 얘기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불교에도 미륵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륵불. 석가모니가 가고 나서 몇천 년에 새로운 미륵불이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극락 불교의 그 정토 세계를 이 땅에 만든다니까. 새로운 이상주의 유토피아 국가가 전 세계에 새로운 이념을 쫙 전파하면서 새로운 후천 개벽의 시대가 열린다니까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드디어 개인적인 자각의 어떤 영적인 진화가 한 단계 더 일어나면서 우리 지구별의 어떤 그런 큰 인류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항상 했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 천년제국과 그 후천 개벽, 극락 정토, 미륵불, 예수님이 또다시 재림하는 그런 지상 천국을 만드는 게 누구냐? 우리 민족이다. 우리 전 세계 사람이 하나의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배타적인 거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고 형제고 같은 마음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사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또 철저한 선민의식, 내가 맞다, 우리 민족이다, 배타적 우월주의. 그래서 이 하느님을 모시는 우리 종교의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주도가 돼서 다스려야 된다. 모든 나라가 우리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릴 것이다. 선민의식과 배타적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자기 나라의 내 종교와 자기 나라 얘기만이 맞고 니네는 무조건 틀리다 하는 종교적 오만함이 그 근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당연히 현재 극우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모습을 앞으로 그대로 똑같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번 유엔에서 러시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가 자유세계가 다 규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이나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 브릭스 국가들은 눈치 봐서 차마 같은 식구인 러시아 브릭스지만 지지는 못하고 기권표를 던졌어. 근데 갈 때까지 가는 막 나가는 나라가 러시아 나는 응원한다 지지한다 했죠. 그게 누구예요? 러시아하고 북한만 있을 줄 알았더니 미국이 끼고 이스라엘이 꼈더라. 이거 보세요. 세상이 바뀌었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거 보셨죠? 뭐 들어 영주권을 뭐 그냥 주냐. 돈 주고 팔자. 71억 원에 미 영주권 판매하겠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영주권이 나오는 카드가 그린 카드였죠. 그린 카드. 그린 카드였는데 뭐들 그렇게 쉽게 주냐.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원래 미국 출신 백인도 아닌 외국의 유색인종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혼하고 뭐 어쩐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그렇게 쉽게 줘?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르만 순혈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카드 제도는 폐지하자. 뭐 결혼해갖고 뭐 여기 시집 와가지고 뭐 산다고 영주권을 주고 미국 사람 되고 그 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 원래 그 청교도적인 예수님의 그 종교를 믿고 원래 이 미국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면 기어이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와갖고 살고 싶어? 이놈들아? 벌써부터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1등 국민이에요. 신한테 선택받은. 나머지 국민들은 2등 국민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단 돈이 71억 있는 놈 들고 와. 그러면 그린카드가 아니라 골든카드를 줄게. 근데 71억을 뭐 다른 나라 투자이민 받듯이 그거 받고 바로 영주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71억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심사를 해요. 철저한 심사를.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엘리트이고 직업은 뭐였고 또 검사해봐서 얼마나 미국에 충성하는 사상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해가지고 즉 유색인종이긴 하지만 이놈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하는 건 다 옳고 옳습니다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놈이야. 그 마음에 들면 니네는 우리나라 와서 그래도 우리 1등 국민은 아니지만 와서 끼어서 살 수는 있게 해줄게. 아주 오만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왜 우리가 영주권을 그냥 줘야 합니까? 이 수익은 그놈들한테 돈을 왜 받아요 그러면? 그걸로 국가 부채 감축 예산을 하자. 1인당 71억 원씩 받는데 1000만 명 온다고 해보자. 야 우리나라 빚 금방 갚겠다. 그 얘기죠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돈만 낸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야. 자산을 가지고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졌냐. 다 검수하겠다. 매우 철저한 심사를 거치게 될 거다. 그래도 얼마나 이 신의 나라인 미국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냐. 내가 볼 때는 줄을 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 자리에서 그 전까지는 지난 1기 때와 지난 4년 동안 1기에서 물러난 지난 4년 동안은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캠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데 가가지고 극우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2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는 자기를 그렇게 응원해줬던 극우 세력들 다 사면해줬죠. 의회 난동 난입 세력들 다 풀어주라고 했죠. 그리고 드디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건 부정선거가 맞다고 드디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1월 20일 날 취임식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면 일단은 나는 뭐라 말 못하겠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공식적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취임식 때도 2층에서 행사 끝나고 뒤풀이 하려고 1층에 내려오니까 1층에 극우 마가 세력들이 쫙 모여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죠. 거기서는 앞으로 부정선거도 바로 잡읍시다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죠. 그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1기 때부터 처음부터 받으면서 대선 캠프에서부터 받으면서 거기에 동화가 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게 토론에 나왔을 때만 해도 부정선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취임 초기만 해도 극우파들이 막 얘기하는 거 캠프 안에 그런 사람들이 비선 실세로 있고 그런 얘기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하면은 윤석열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하면서 그거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발 뺐죠.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 극우가 하는 얘기 그대로 하잖아요.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요 골든카드 얘기를 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은 확실히 조작됐다. 옆에다 장관을 다 올려놓고 이것은 조작된 선거가 100%다. 사법부에서 뭐 다 법원에서 뭐 결론 나온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왔어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미국식 특검이죠. 지난 4년 동안 그 증거를 모아갖고 트럼프가 의회 난동 선입한 거 뭐 이런 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이 있다고 수사하고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이 사람 물러났죠. 트럼프가 정권 잡으니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미국 법에. 물러났어요. 물러나지만 보고서 하나 내놓고 갔습니다. 내 4년 동안 우리 팀원들하고 조사한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증거가 꽉 차 있다. 대통령이라서 기소 못했을 뿐이다. 우린 이렇게 결론 냈다라고 보고서 내놓고 야인이 돼서 옷 벗고 돌아갔어요. 자, 이 사람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겠다. 날 수사했던 이들 법조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생명줄을 잘라놓겠다 해가지고 이날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미친 크레이지 잭 스미스 법안이라고 여기에다가 대놓고 결국은 뭐냐. 이 행정명령의 내용이 자기를 그동안 수사하고 법정에 세우려고 노력했던 모든 검찰, 경찰, 공무원들 전부 다 어떻게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민주 절차에 행정설명에 탈을 쓴 독재자가 하는 짓이죠. 파시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왜 파시즘 국가에서 가능하냐면 이런 짓을 하면 예전 같으면 전 국민이 끌어내려요. 촛불을 하든 뭘 하든 대통령 잘못 뽑았다. 우리나라도 지금 같으면은 진작 끌어내렸어야 돼. 근데 이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친 그 여러 가지 그 시류의 흐름을 타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선동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이런 말이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이미 트럼프 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바이든이 임명했던 연방검사 전원 해고했죠. 전례 없이 정치화되었다. 사법부 지금 개혁하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하는 것처럼 푸틴이 했던 것처럼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자기 사람만 검찰에 다 앉히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를 물러나도 고소 고발 못하게 기소 못하게 그리고 심지어 여기 군 수뇌부도 지금 그 극우 그걸 믿는 사람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죠. 우리나라도 비상계엄 하기 전에 엄청난 인사이동 했던 거 다 드러났죠. 자기 사람으로 다 앉히려고 그 원래 그 제대로 그 인사이동 하는 근거도 없고 그 철도 아니고 임기도 남았는데도 여기도 그래요. 지금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한 달 안에 한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영원한 독재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마가가 뒤에서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죠. 마가 인사가 있어요. 그 감옥 갔다 온. 걔가 다 진두지휘 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자, 드디어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적 뉴스야? 오늘 뉴스네요. 오늘 3월 2일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베이커 기자가 있어요. 베이커 기자가 백악관 담당하는 선임 기자인데 이 사람이 25년 전에 2000년도 그때 이제 소련 모라토리엄 나오고 푸틴이 처음 러시아에서 대권 도전을 해가지고 그 푸틴이 대통령 되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푸틴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이듬해부터 모스크바 특파원이 돼가지고 러시아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러시아의 정계와 사회를 꾸준히 취재했던 정통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제 이 기자가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내가 25년 전 러시아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러시아는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극심한 혼돈의 시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 환경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활기찬 환경이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자유롭게 표출됐다. 민주사회처럼. 하지만 푸틴이 집권하고 난 뒤에 푸틴이 한 일이 뭐냐. 자기네 비판하는 언론 탄압하고 너는 우리 취재하러 들어오지 마. 어디 신문사 방송사 어디에요? 거기하고는 인터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르고 그리고 친서방 경향의 경쟁 정당들을 다 축출하고 간첩이다 빨갱이다 다 그렇게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선거도 없애버리고 임명제로 바꿔갖고 자기 사람으로 싹 낙하산 인사로 앉히고 그리고
특히 푸틴이 러시아 신흥 재벌들과의 유착관계,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들어? 자기한테 어먼소리에 하면 시진핑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 재벌의 재산은 완전히 몰수해버린, 몰락시켜버리고, 하지만 자기한테 아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언론 같은 것도 다 협조하고 페이스북이나 지금 일론 머스크나 얘네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자기 옆에서 자기 정책 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면서 엄청난 신흥재벌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 그러죠? 예전에 그 와그너 용병 그 죽은 그 양반도 원래 푸틴의 요리사 군대 저기 그 부식 납품하던 애였는데 그렇게 커버린 거잖아요. 협조하면은 자기한테 그 모든 걸 맞춰주는 기업인들은 자기가 하려는 국책 사업 거기에 다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그 기업인들까지 한몫 배부르게 먹여주면서 불법 축제하면서 신흥 재벌들을 자기 길들였다. 푸틴이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독재자가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지금까지 5주 동안 벌어진 일들이 자기가 그 당시 취재했던 푸틴의 집권 초기 했던 일하고 똑같다. 맞죠? 재벌들이 권력에 조아리고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고 백악관 기자단에 어떤 매체는 들어오고 어떤 애는 오지 말라고 막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벌어진 일이죠. 아주 익숙한 얘기처럼 들린다. 꼬집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부처에 2명씩 일론 머스크의 그 20살짜리 그 홍위병들 보내가지고 모든 부처 다 길들이고 자기들 그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 거. 이거는 마치 과거 소련 공산당의 정치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했던 짓하고 똑같다. 히틀러에도 히틀러 소년단이라는 게 있었죠. 히틀러 유스겐인가? 뭐 어떤 그런 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지금 하는 게 미국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냐? 결국 예전 파시즘 국가, 독재 국가가 하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노골적이고 거침없는 파시즘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미국의 모습은 분명 경제 면에서는 트럼프 일기 때하고 다르게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시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와 달리 지금은 보다 더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경제 정책들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될 거고 그 모습은 당연히 어떤 모습? 당연히 미국 극우 마가파가 지향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공산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금년 초부터 트럼프가 일기 때하고 다르다. 사람들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관세도 그래서 예전만큼 겁만 주다 물러나는 게 아니다. 또 앞으로 국제정세도 그러고 모든 것들을 이게 경제적으로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으면 얼른 예전엔 물러섰겠지만 어이구 주식시장 떨어지네. 하지만 미국 극우 마가는 그런 걸 신경 안 쓰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신념과 같은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을 얼마든지 꼭 통과해야 할 의례처럼 겪어갈 수도 있다. 비상계엄, 비민주적인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빨갱이한테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미국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밑에 파벌, 마가파의 세력이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트럼프 상투를 잡고 흔들면서 실제 그렇게 가냐. 정치 파벌의 어떤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게 금년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경제도 결국 그걸 따라갈 거고 일기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 국제정세도 그걸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파시즘적 변화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떤 한 작은 나라는 모르겠는데 세계 최강국이죠.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오는 게 이거죠. 전 세계에 지금 그동안은 지구라는 별의 가장 큰 경제적 대주주가 누굽니까? 대주주님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만큼의 전 세계의 책임감도 가지고 후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장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선민의식으로서 박차버리고 나왔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제기구가 스탑됩니다. 당장 전 세계에 질병, 기후 대응, 빈곤 퇴치 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지금 시작한 지 5주 만에. 심각한 부작용을 빠르게 낳게 되고요. 특히나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죠. 몇십 년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급격하고 격렬한 기후재앙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저런 질병, 기후대응, 빈곤대체 예전보다 전 세계 돈 있는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만큼 뭔가 더 후원을 해주고 뭔가 나서줘야 되는 때입니다. 예전보다. 근데 가장 큰 대주주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다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도 메르스, 사스, 코로나 지금 또 얼마 전에 무슨 뭐 이상한 콩고 민주 콩고에서 지금 이상한 괴질도 하나 나왔어요. 해마다 지금 기후 대응으로 위쪽 아래쪽 제트기류가 흔들리면서 사람하고 한 번 섞일 일 없던 대표적인 박쥐 같은 거나 이제 박쥐가 먹고 사는 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생활권이 인류하고 이렇게 섞여버리죠. 산짐승이 산에만 살아서 평생 볼 일 없는 멧돼지나 노루가 먹을 게 없어지고 기후가 막 난리가 나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만지면서 없던 찐득이가 사람한테 옮겠죠? 그것처럼. 그게 지금 메르스, 사스고 그 다음에 코로나 아닙니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 세계에 지금 사람하고 그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아열대 섞일 일이 없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람 사는데 이 박쥐들이 막 날아다녀. 그래갖고 저거 한번 잡아먹어보자. 저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한번 먹었대. 잡아먹기 시작해. 아프리카고 중국이고 없던 괴질이 사람들한테 퍼지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인류가 오만했습니까? 그것도 다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에서.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다 이런 걸 창조를 해줘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동식물을 지 맘대로 다 이용해 먹고 잡아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어이구 귀여운 것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까지 근대까지 유럽 카톨릭과 기독교를 완전하게 그 교황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알려줬던 교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메리카나 신대륙 인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원주민들 잡아다가 종교 교황청하고 국왕들하고 모여갖고 이거 쟤네 처음 보는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 같긴 한데 이거 하느님이 예전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우리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맞아요? 이거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동인도 회사나 그런 거 갖고 있는 거기에 돈 많이 투자한 왕이나 귀족들이 가서 교황청이나 성직자들한테 돈 찔러주죠. 아우 나 지금 쟤네들 해갖고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내가 전 재산 들여가고 지금 거기 배가 그 신대륙 찾아간다고 하다 배가 몇 개가 침몰됐나 몰라요. 파산되기 직전인데 이제 저놈들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금이랑 은이랑 저 먹을 거랑 다 뺏어와야 되는데 쟤네가 뭐 하느님의 후손이라고 하면 못하잖아. 저거 똑같이 저거 사람이 아니라 예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이브를 배불리 먹이려고 하느님이 창조해준 동식물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맘대로 저기 돼지 잡듯이 이용해 먹으면 되잖아. 노예로 팔아도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파산이 안 되고 우리가 먹고 살게. 아유 골치 아유 맨날 저기 성직 교회 하나 내가 큰 거 지어드릴게. 내가 이번이 잘 되면 우리 추기경님 이거 몇 번의 그런 그 회의를 해요. 국제 그 종교 회의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놈들은 맞소. 동식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우리 이용해 먹으라고 창조해 준 놈이요. 그쵸? 맞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가서 그냥 다 찔러 죽이고 다 학살하고 다 물건 뺏어오고 다 잡아다 노예로 팔고 유럽에 끌고 와가지고 동물원 만들어갖고 전시하고 그거 다 가면서 사람들 보고 아유 저 냄새나 저거 봐. 바나나 주면서 먹어봐라. 그 지랄들하고. 그게 사람이 한 짓이잖아요. 또 승질내. 나 왜 이래. 지금 뭔 얘기하다 옆길로 빠졌죠? 뻘쭘하네 정말.
뻘쭘해요. 나 이거 정말. 그래, 지금의 이기적인 선민의식이라 이거예요. 우리 이거 버려야 돼요. 그죠? 안타까운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저렇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 보고 오늘 밑에 댓글 보니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은 항상 똑같아. 저거 봐라. 힘이 없으니까 저런 굴종을 당한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한 번씩만 우리가 더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는 저거 봐라. 이쁜 년들만 출세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더 뜯어 고쳐야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계속 뜯어 고쳐가지고 끝이 없어. 모든 나라가 그렇게 경쟁하면은 어떤 나라는 위층에 쓰고 어떤 나라는 당하겠죠. 그러면은 이 나라하고 또 패권이 또 바뀌려고 하면 이 나라는 또 찍어 누르겠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된 거예요. 인류끼리. 그 얘기는. 이제는 전 세계가 모여갖고 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지금. 지금 우리가 한 김에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5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문명화됐다고 다 자신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문명인이야. 그 당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미개한 놈들하고 몇백 년, 몇천 년에 지금 걸쳐가지고. 이게 문명인의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저기 바깥에 우주선 타고 저 비행 접시 타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 잘 봐요. 그럼 한 번씩 손 흔들어줘요.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볼 때 이 지구라는 별이 문명인국으로 보이겠어요? 슈퍼 엘리트 부자들, 지구의 1%도 안 되는 10%도 안 되는 애들이 하위 인류 절반의 재산을 걔네들이 평생 다 쓰지도 못하면서 뭔 욕심이 많은지 걔네들이 다 갖고 있어. 부를. 그리고 저 밑에 지구의 마지막 그 50%, 밑에 50%는 돈이 없어갖고 온갖 그 불행과 가난과 어린아이들의 트라우마와 질병과 백신 하나 없고 알약 하나 없어가지고 이질 설사로 죽어가는 그런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저 문명화됐다고 자랑하는 애들이 화성 가자 하면서 제일 잘났다고 떠드는 지구인들이 보니까 최고 몇 퍼센트가 그 많은 부를 다 가지고서 놔주지를 않아. 아니 그만큼 벌었으면 지가 평생 벌어도 못 쓴 게 지들끼리 모여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전 세계에 돈 있는 10% 다 모여봐요. 나라들 모여봐요. 우리 솔직히 죽을 때까지 이거 다 쓰지도 못하잖아. 이거 우리 다 나눠가지고 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 밑에 50%의 못 사는 지구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사업도 하고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의식주, 질병이나 이런 거에서 가난과 배고픔과 벗어나고 제대로 교육이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데 우리가 합시다. 모여갖고 딱 하자고만 하면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명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문명은 개뿔. 500년 전, 1000년 전에 우리 그 임금님들, 조선 고려시대 임금님들이 어떻게 사회를 더 낫게 할까 하고 고민하던 그때보다 못한 것도 많아요. 지금 모습이 보면. 자,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금년부터 그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구스타우 유엔 총장님이 마지막 그래도 지금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번 2월 들어서 이제 3월이지만 전 세계 이제 펜타닐 위기와 싸우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많은 마약 퇴치 프로그램 국제적으로 하던 거 중단됐고요. 미국이 다 끊어가지고 인신매매 방지 활동, 못 사는 나라에서 아이들과 여자들 그 인신매매 조직이 데려다가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막 성노예나 이런 걸로 부려먹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국제기구가 힘 있는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그런 거 지금 방지 활동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대폭 축소해야 된다. 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솔직히 이런 거
그 나라에서 이런 백신 시스템을 만들고 약 만드는 제약 시스템을 만들어서 줍니까? 못 주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렸을 때부터 희귀 유전병으로 태어나갖고 보통 애기들 먹이는 분유 못 먹는 애들 많죠? 그거 없으면은 어디 가서 제대로 영양 공급 못 받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그런 애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장 라인을 하나 만든다고 적자가 나서 못 만들겠다. 아무도 안 만들죠. 하지만 그게 매일 유업입니까? 뭐 어딥니까? 거기서 다른 데서 이득 보니까 이거는 그 애기들을 위해서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보더라도 요 분유 라인은 생산 라인은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드는 고마운 기업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에이즈가 지금 퇴치된 건 아니에요. 치료약이에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약이 나온 거고 또 에이즈가 사람들한테 퍼지지 않도록 보건 예방 미리미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에이즈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 나라 에이즈가 창궐하는 그 나라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모든 국제기구에서 가장 큰 주권을 가지고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는데 다 끊었죠 갑자기. 전 세계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아무리 미국이 막 손해보는 것 같아. 짜증나. 저 뭐 빨갱이들한테 저 가짜 돈이 막 새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은 당장 오늘부터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하루에 또 몇백 명씩 계속 늘어날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한테 저도 많이 좀 유니세프에다 많이 좀 하는데 그 누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그거 막 적십자사 우리나라 그런 놈들처럼 그 유니세프 그것도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막 띄어먹고 애기들한테 가는 건 요거밖에 안 된대더라. 그 꼴 보기 싫어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꼴 보기 싫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지금 세계에서 자기들도 거기 기구에서 도움 주면서 먹고 살고 안 그래요? 그 막 그 총 쏘고 막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구호물자 주는 거 솔직히 좋은 마음에 너는 돈 한 푼 받지 말고 무료 봉사해라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데 가서 폭탄이 떨어지는 데 가서 애기들 치료해주고 거기에 구호물자 주고 뭘 하고 하는 거는 그만한 그 사람들도 다 가족 있고 먹고 살 길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내가 준 돈에서 띄어갖고 그 사람들 생활비 하는 거 저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나한테 그만한 돈 줄 테니까 너 팔레스타인 가서 할래? 나 못해 솔직히. 나 대신 해주니까 나는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다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새 나가니까 하지 말자.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돕는 길은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놈들이 여기서 새가는 놈이 있다. 돈을 채가는 놈이 있다.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저 힘없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려야겠다. 이게 가장 맨 처음으로 와야 될 가치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해야 되는 가치. 일단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개선해 나가면 되겠죠.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200개의 단연 계약 중에 지금 미국 국무부가 한 달 만에 5,800개를 해지했습니다. 야, 돈도 솔직히 77조 원밖에 안 돼요. 미국한테 큰 돈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국무부 보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는 거에서는 6조 3천억 원 아낀다. 미국의 GDP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해요. 근데 요거 유지해주면 정말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돈 10,000원 가지고 거기 가면 그 사람들 한 달 식비잖아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그거 싫다고 왜 그 돈 쓸데없는 빨갱이들 좌파들한테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그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잘 보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거 지금
널스쿨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어스에 보면은 공기, 해양, 화학물질, 미세먼지, 첨론, 바이오, 바람, 해류, 파도 이거 다 나와요. 오버레이 해가지고 이거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고요. 저는 미세먼지 볼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그거 안 보고 항상 아침마다 요거부터 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세먼지 딱 하면 그 어디보다도 전 세계의 기후 대응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와 자료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로 중국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우리나라로 지금 바람을 타고 어떻게 오는구나 전 세계하고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3일 전부터 경고가 떠요. 예, 처음 딱 키면 뭐라고 말하고 떠요. 이 웹사이트에 표시된 날씨 및 기후 데이터와 그 외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전 세계 일기예보 허리케인 예측 해양 관측 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여러 서비스를 인공위성 슈퍼컴퓨터 연구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2월 27일 날 미국의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량 해고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 과학자 여기서 다 지금 쫓겨나고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나와야 될 자료가 못 나와서 있어 갖고 정확한 지금 실시간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점점 시스템이 심각하게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 웹사이트의 데이터 대부분은 바로 그 미국의 기관 서버에서 직접 다운로드한 것이다. 앞으로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언제든 접속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문이 뜨네요. 당장 우리 생활에 영향들을 미치고 있죠. 왜 전 세계의 극우들은 우리나라도 그러고 다 기후위기를 다 사기라고 얘기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 세계의 극우가 예전하고 다르게 21세기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그대로 이어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서 얘기하는 극우의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그 당시 좌파 빨갱이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는 좌파 빨갱이들이 기후위기 이거 한 거 꼴보기 싫었거든요. 이쪽에 이권 기득권을 가지고 그래서 예전부터 화석연료 사업하고 붙어가지고 서로가 정치 싸움을 한 겁니다. 정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극우의 이론 미국 그래서 모든 나라 다 극우가 가면은 예전 극우하고 틀려요. 1940년대 50년대하고 틀려요.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21세기 와서는 모든 나라의 극우가 사실은 다 극단적인 친미파입니다. 원래 우파라는 건 그 개념이 아니죠. 그 나라의 보수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외세가 아니라 그 나라만의 그거를 보는 걸 우파고 극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 와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전 세계의 어떤 막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이스라엘 시오니즘, 미국판 시오니즘의 극우의 이론이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케이팩 해가지고 똑같은 극우 이론이 온 것처럼 아르헨티나에 가고 남미에 가고 유럽에 가고 이런 식으로 퍼져요. 그래서 전 세계 극우 이론이 다 통일됩니다. 지금 다 비슷해. 부정선거 그 다음에 뭐 어디 딥스테이트 똑같이 간첩 빨갱이 뭐 해가지고 하나같이 어떻게 비슷비슷해요. 전부 아류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가 사기다 주장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쪽에서 따로 공부하고 뭐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미국 형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맞을 거야 하고 몇 년 전부터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심도 있게 사실 이거 지금 블로그 시작하고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심도 있게 많이 다뤄온 거 아실 겁니다. 이제 조만간 해야겠다 하면서 다른 게 더 바빠서 미루고 있는데 조만간 회원 영상에서 잊지 않고 꼭 다룰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제는 이런 말 해도 미친놈 소리 안 들을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항상 나중에 어디로 조금 피신하는 게 유리한가 그런 것도 생각해둬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보면은 인간의 활동이 기후위기를 더 앞당겨서 불렀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행정명령으로 관련 연구를 중단시키도록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연구를 여기에 대한 글로벌 기후 변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과학자들한테 더 이상 그 보고서를 쓰지 말아라. 활동을 중단해라. 집에 가라. 했다는 거예요. 국제기후변화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지금 다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전 세계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글로벌 보고서를.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참여하는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패널 협의체입니다. IPCC. 여기에서는 각 국가의 최신 과학을 활용해서 지금 기후위기가 실시간으로 지구에 어떤 변화를 미치고 어떤 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매번 조사해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수년에 걸쳐 갖고 전 세계의 과학자 수천 명이 가장 큰 최신 수평 컴퓨터와 여러 가지 자료 기기들을 이용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몇 년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몇 년도까지 어디에 뭘 우리가 안 하면은 여기에서 큰일이 난다. 지금 대응해야 된다. 그런 보고서들을 가장 권위 있게 만들어내는 국제기구예요. 현재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 근거, 팩트는 기후변화 관련된 지식들은 전부 다 이 IPCC라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서 근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정부 과학자들한테 여기 관련 연구활동 그만해라. 중지시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IPCC 보고서 작성자들도 너 국제회의 거기 나가지도 말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기후위기가 다음 해, 올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디에 무슨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될 거라를 실시간으로 따지면서 조사하는 이 활동이, 인류의 활동이 이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지구에서 활동을 멈춰. 대응도 못 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 이거 2월 초에 나온 뉴스예요. 2월 8일쯤에 나왔을 거예요. 2월 6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들 보신 분들 계신가요? 파리 협약이 뭔지 알고 계시죠?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노력하자. 1.5도 이상 오르면 불가역적이다. 뭔 짓을 해도 다시 못 돌아간다. 2도 이상 오르면 지구에 재앙이 온다. 몇십억 명이 죽고 전 땅의 국토의 몇 분의 1이 아예 쓰지도 못할 땅으로 변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자. 1980년대부터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노력하면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30년, 50년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 희망찬 마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50년을 허송세월을 보내죠. 그 이후로 40년 동안을 하나도 못 이루고 맨날 정치적으로 싸우기만 했어요. 그게 이제 파리 협약인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2도씨 목표가 사실상 이제는 무언 짓을 해도 달성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이번에 2월 달에 나왔습니다. 누가? 아주 저명한 기후학자, 유명한 제임스 안슨 박사가 뭐라고 했냐? 세계 각국이 합의한 기온 2도씨 목표 1980년도부터 우리가 들고 나왔던 거. 그 목표는 이제 죽었다. 지난 45년 동안 뻘짓만 해서 끝장났다. 이날 안슨 박사는 브리핑에서 그때 목표가 뭐였냐? 적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이 2도 이하로 올라가는 일이 없이 막아내보자. 그거를 목표로 했던 건데 이제는 시뮬레이션 돌려봐 슈퍼컴퓨터로 뭘로 돌려도 절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그럼 2100년이 되면은 2도씨 이상 올라서 우리 후손들이 못 사는 땅이 된다는 거냐? 아니. 더 빨리 앞당겨졌다. 얼만큼. 그동안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인간들 때문에 더 많이 배출하고 했으니까. 언제냐? 듣고 놀라지 마세요. 2045년으로 나왔어요. 204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5년 20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들, 자식분들은 그때 몇 살이겠습니까? 2045년에. 이미 지금 이제 막을 수도 없어. 돌이킬 수도 없어. 2045년에는 상승폭이 2도씨 이상 상승하는 때가 와요. 55년이나 앞당겨졌죠? 지구의 빙상, 산악비나 눈, 해빙, 영구, 동토층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온다. 그러면. 그렇죠? 1.5도만 올라도 산호초가 파괴되고 폭풍은 더욱 강력해지고 1년 내내 더 심한 기상이변이 날 겁니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 지구온도는 2도씨 상승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미 금년 1월달 북극에 평균보다 20도나 높았어요. 금년 북극 겨울이. 끝장났어요. 지구 온도가 2도가 오르게 되면 20년 뒤엔 어떻게 되냐. 해수면이 최고 0.9m 오른다. 근데 문제는 찬찬하게 0.9m, 1m가 오르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극렬한 그 해수면과 육지의 어떤 온도 차이 때문에 엄청난 그 폭우가 내리게 되고 그 강의 띠라고 하죠. 물의 띠라고 해서 엄청난 집중호우 현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풍랑과 파고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안 침식이 점점 심해지고 우리나라 동해안 갯벌 저 젊었을 때 갔던 동해안 백사장 다 사라졌어요.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동해안 일주하면서 가다가 코란도 그거 구형 코란도 몰고 가다가 수영복 입은 채로 백사장만 보이면 깨 멈추고 나가다 그냥 첨벙첨벙하고 다시 바닷물 찔찔 흘리면서 다시 운전하면서 동해안 일주했던 그때 백사장이 지금 가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해안 침식 현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파도가 계속 그렇게 들이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1m가 해수면이 오르는 게 찬찬하게 오르는 게 아니죠. 땅에서 훨씬 많이 해안가에서 다 후퇴하고 다 뒤로 밀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고 바닷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목욕하고 욕실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배수구에 물이 안 빠져갖고 물이 역류하죠? 똑같습니다. 비가 왔을 때 모든 땅에 내린 비가 탁 산에서 내려와서 강이 돼갖고 하류를 해서 빠져야 되는데 강물이 밑에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못 빠지고 범람을 해요. 예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맨날 강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해도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4대 강유역의 모든 대도시는 다 있죠? 강가에 다 하류에 그게 있는 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방을 올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비 올 때마다 하수구 넘치고 강물 넘치고 그래요. 벌써부터 그러고 있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지구온도 2도씩 가면 대부분 대륙에서 가뭄 피해가 납니다. 가뭄 피해.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크게 한번 버블이 무너지고 폭락이 자산시장에 오면 사람들은 야 들어가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어나면서 살니까 지금부터 바닥 잡아야지 코로나 때처럼 하고 뭘 살까? 빅테크를 살까? 인공지능을 살까? 양자 컴퓨터를 살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에 하나 굳이 산다면 저는 물 살 거라고 했죠. 물. 그러고 싶어요. 그냥. 예. 만약에 산다면 예전에 ETF도 한 2개 보여드린 같이 얘기했던 것 같네요. 예. 물이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지구온도 2도씨 대부분 대륙에서 가뭄 피해가 나고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저 같은 노년층 밖에 온도가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요. 지구 전체 육지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살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현재 과학자 4분의 3이 자기들 연구 시뮬레이션 모델이 1920년 뒤인 2045년까지 2도씩 상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2100년까지는 뭔 짓을 해도 2.5도 이상 뜨거워질 거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조류독감도 그러고 조류독감 지원도 다 끊었죠. 예방이고 그 다음에 백신 애기들 백신 요런 것들 지금
홍역으로 지금 10년 만에 사망하는 애들이 미국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돈 세는 데다 해서 지금 다 미국에서 다 끊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적그리스도 얘기 정말로 예전에는 트럼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감히 말을 못 꺼냈지만 이제 금년에 한번 꺼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트럼프를 싫어해서 미워해서라기보다는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그 양반하고 뭐 섞일 게 뭐가 있다고. 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근데 저는 적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런 거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세상이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성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쓴 내용이 조금이라도 녹아있는 거라면 지금 하는 거 보면 트럼프의 어떤 모든 종교계에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고 지금 진짜 선지자처럼 밀어주는 거. 그게 지금 미국 극우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하느님이 내린 아들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실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기사 그 보여드렸죠? 극우 그 BBC에서 탐사보도 한 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하느님의 아들로 추앙받는 사람이 트럼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맞죠? 그리고 여기 나온 얘기도 좀 기묘하게 들어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좀 재미로 꺼내봤습니다.